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다른 요일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실시간으로 많은 소통과 참여도 해주시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주 월요일 밤 함께해 주시는 이데일리온의 서동구 소장님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알찬 강의부터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1시간 동안 채워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누르시고 나서 참여 코드 3440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나 문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월요일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또 시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혼조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은 또 강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볼까요, 시장을? 결국은 뭐 외국인들의 장난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극명하게 또 갈렸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 환율이 1,300원을 넘나들다가 1,3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거 1,300원 정도면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라도 매수를 강하게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말씀드리고요. 다만 선물 시장 쪽에서의 어떤 외국인들의 변동성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 쪽에서 개장 초에는 뭐 좀 순매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막판에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 연출될 때 저가 매수 전략.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내 종목별로도 계속 등락이 엇갈린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들이 갈 때는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를 우르르 그냥 뭐 급등을 하든 뭐 소폭 상승을 하든 이러는데 같은 2차 전지 내에서도 등락이 엇갈리고 네. 또 오늘 같은 날은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또 산업재, 소재 쪽들, 게임 뭐 이렇게 골고루 뭐 원전도 그렇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지만은 또 종목들의 이면들을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다 반복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어떤 혼돈 구간 이런 데서는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적절하게 올라오면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하고 밑에서는 저가 매수하는 이런 어떠한 이 탄력적인 매매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다행히 1,300원 아래로 다시 진정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환율과 또 이에 따른 수급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최근에 몇몇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수익도 실현을 하시고 다시 아래에서는 또 저가 매수도 하는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늘도 방송 막바지에 또 소장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내용이 또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소장님? 네, 시장이 이제 1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위 주도 종목들이 또는 주도 섹터들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 제가 아침 방송 매직타임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장중 고점 기준으로 거의 2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러한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급등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겠지만 다 그 어떤 다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시점들을 기점으로 본다라면은 그냥 미미하게 움직였다가 한번 불꽃을 태우기 시작하니까 흔들림 없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2월 달도 그와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3월 달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더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이 급등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계속 일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당장 내일부터 또는 이 3월 달을 대비해서 공략할 만한 그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일요일에도 일찍 저녁 드시고 저와 함께 강의 7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또 벌써 3월 시장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저녁 7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저녁 7시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이런 알찬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자로 참여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소장님의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벌써 10번째 강의입니다. 매직기법 10강이고요. 또 오늘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또 실제 종목들의 또 여러 가지 수익률 이야기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또 집중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물론 1월과 같은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는 우리가 2월 달에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한 8조 정도 매수한 애들이 2월 달에도 또 뭐 8조 이상을 매수하겠습니까? 매도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숨고르게 해주는, 그러면서 설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기조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변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었죠.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쪽에서 상위 종목들이 또 어디에 랭크되어 있습니까? 바로 2차전지 쪽들이었죠. 그러한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5위인 HLB를 중심으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외국인들이 또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물론 외국인들이 뭐 일일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분봉을 본다든가 뭐 일봉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바스켓을 구성하면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또는 섹터 이런 쪽으로 보면서 오늘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뭐 한 100만 주 매수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네들의 매수의 기조 또 어떠한 섹터를 공략할 때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또는 기관이 매수하니까 쫓아간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잘 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잘 매수해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세 번째 강의를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매수하는 비법 중에 하나인 바로 5일선의 기울기가 우상향 될 때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바로 거래량까지 수반이 돼주는 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공략을 못했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니까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5번에서 매수해 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바로 요 6번 자리에서 매수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봉의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이러한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소위 음봉으로 밀려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음봉으로 밀려도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 이게 5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양봉이 또 출현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될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자리들을 감싸 안는 오 기상법이 여기서 나오고 거래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숨고르기 이렇게 해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쫓아갈까? 기다리시면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또 크게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지만 이 파란 선이 21선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보이고 직전의 고점도 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침착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듯 하지만 조정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이 점을 명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HTS에서 보시면 다 어떻습니까? 뭐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도 있고요. 거래량도 뭐 어떤 분들은 하얀색, 검은색 다 캔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면서 캔들을 보시고 이평선을 위치를 보고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기에다가 또 엄청난 많은 보조지표까지 또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매직 기법이 어떤 건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매직 기법에서 종목이 추출이 되고 또는 종목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그 준거가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이평선을 비롯해서 거래량까지 포함이 돼서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종류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5일선은 심리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방향을 알려주는 거. 내가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 가장 뭐 어떤 거는 뭐 3일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21선은 우리가 보통 추세선 내지는 생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 또는 횡보를 알려주는 선이다.
그리고 수급선이다. 61선이. 기업의 실적 발표, 분기죠, 여러분들. 분기 주기에 따라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최소한도 분기 단위의 실적들이 나올 때 미리 알고 앞으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여전히 좋다라고 한다면 홀딩 내지는 추가 매수하는 거고,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업 탐방도 다녀오고 리포트를 보면서 미리 매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항상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경기선이다. 기업의 반기 결산과 관련이 있는 경기 상황을 예상하는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장기 이평선으로 241선, 경기 사이클의 상승과 하락의 대세를 나타내는 거다. 아직도 시장은 241이 저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의 것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정배열로 전환돼서 움직일 때 제대로 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건데, 아직은 그 과정은 조금은 험난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의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방향성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장단기 이평선이 모두 상승하면 추세 상승 지속, 반대인 경우에는 추세 하락의 지속, 역배열되어 있다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배열도 단기, 중기, 장기가 순서대로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21선, 61선, 121선 또는 241선이 이렇게 아래로 쫙 이렇게 제대로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정배열되어 있으면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선이다. 이평선은 지지선이 된다. 일시적 반락할 때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21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또 이 지지선 분석은 결국은 이것이 하락의 여부. 주가가 상승하다가 5일선에서 닫고 다시 가느냐, 20일까지 밀렸다 가느냐, 60일, 120일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의 탄력과 강도는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렇게 방향성과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지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또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가가 일정하게 반등을 주려고 하는데 계속 위에서 누르는 역배열되어 있다고 그러죠. 배열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시 반등할 경우에 이평선에서 반등이 마무리되고 소위 말하는 대기 매물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교차와 이격, 수렴과 확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가가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바짝 붙어서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가는 5일선은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5일선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21선도 가고 있는데 5일선이 꺾여 내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교차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가와 장기, 중기, 단기 이평선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하락 말기와 상승 초기, 하락 말기, 상승 초기 각 이평선의 전환 과정을 잘 살펴보면 상승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거나 또는 하락 가능성을 예시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평선은 여러분들 후행성입니다. 오늘의 주가가 나와서 그것의 평균값을 더하고 나누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행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후행성의 단점까지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보조지표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봉과 그리고 이평선의 상승과 하락의 배열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정배열이 되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5일선, 21선, 61선 다 이렇게 상승 기조가 이어집니다. 밀려 내려올 때마다 어떨 때는 5일선에서 지지받고요.
어떨 때는 21선에서 지지받고요. 어떨 때는 61선에서 지지받고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계속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순간에 하락을 합니다. 대반등을 줘요. 또 저항이에요. 하락해요. 대반등을 줘요. 저항이에요. 급락을 해요. 반등을 줘도 또 저항이에요. 이런 식의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계속 저항을 받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올랐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엄청 빠졌네? 결국은 이게 다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지금 뭐 21선이 어디 있어요? 61선이 어디예요? 지지는 어디에서 받을까요? 하락은 어디서 받을까요? 저항이 어디에 있나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솔트룩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락 구간 파란 다이아몬드 한눈에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지지와 저항과 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캔들이 이렇게 음봉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음봉들을 두려워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급등주, 대박주 100%, 200%짜리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왜? 그냥 나는 캔들과 이평선에만 젖어 있으니까. 뭐 보조지표가 과열권이에요. 스타캐스틱이 과열이에요. MACD 뭐 다 과열인데 매도해야지. 이 빨간 다이아몬드라는 이 상승 추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끝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면 이 끝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거 뭐 분석하고 각도 재고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있나요? 다른 종목도 셀바스 AI 제가 여러분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락하고 장기간에 걸친 횡보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 안 하면 되죠. 왜 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초 쓰십니까? 본격적으로 추세를 잡고 또 거래까지 실려주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제대로 상승을 하는 같은 AI인데도 솔트룩스는 흔들리는 모습이고 셀바스 AI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대장주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시죠. 일부러 제가 캔들은 다 지웠습니다. 이것만 구현해 놓고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됐던 이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다이아몬드의 볼륨, 매수 체결 강도 다 여기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말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는 못할 망정 쉽게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세비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소위 양봉들, 심지어는 장대 양봉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15만 원에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물타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마 이 정도 올라오면 팔았을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절대 건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올라왔네. 제가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한눈에 보이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절대 매매하는 거 아니고 흔들흔들 하지만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7만 원대 매수해서 10만 원대까지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불과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돼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 흐름들이 바로 이 매직 기법에서 구현되고 있는 빨간 다이아몬드와 파란 다이아몬드만 제대로 구분하고 그 상승 추세가 빨간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물려도 여러분들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에서 물리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어느 구간이 상승 구간인데 물리란 말이야? 이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물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절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간에서는 물리면 어떻게 돼요?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따블이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돈으로 다 땡기니까 물려도 그냥 갖고 계셨어요. 그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승 구간에서도 계속 흔들어댑니다. 또 어떤 종목이 상승에 있는지 하락에 있는지조차도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 하시죠. 제가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그냥 제가 셀바스 AI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바로 셀바스 AI를 1월 9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코너에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 1차 목표가 8,300원입니다. 바로 7,400원에서 500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급등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계속 리뷰해드리면서 2만 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상승률 19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반 만에. 방송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략할 수 있었던 이 타이밍.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제가 방송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점에서 곧바로 이게 제대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 3일 쫙 흔들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때 이 다이아몬드가 파란 다이아몬드였었으면 공략도 안 했을 뿐더러 매도했어야 되겠죠. 이 음봉이 나왔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여러분들께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양봉들이 나오고 흔들리는 구간들이 있었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목표가 2만 원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음봉, 여기 음봉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물론 정책적인 테마, 오픈 AI가 나오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AS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세비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직타임 시간에도 제가 바로 1월 26일 날 세비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84,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요 자리에서 공략해 드리고요. 바로 2, 3일 동안 주춤하다가 급등, 일주일 동안 흔들리는 모습, 또 빨간 다이아몬드도 일순간에 깨고 내려가는 시점도 있었지만은 동요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하는 단기간에 여러분들 보름여 만에 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고 이 종목이 마치 2차 전지 폐배터리 쪽들이 대장주인 것 마냥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투코스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날인데도요. 종가상 올라갔습니다. 아침에는 사자마자 다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이날 26일 날 방송하고 27일 날 아침에 결국은 89,000원의 매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 단기간에 6% 이상 수익이 나면서 바로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추가 제시해 드렸는데도 11만 8,700원을 고점으로 쉬고 있는 거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세비캠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음봉 속에서도 이렇게 양봉들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때라도 매도를 안 됐으면 이날 매도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저점을 한번 기준으로 보십시오. 엄청난 손실 속에서 아마 여기 조금 올라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매도했을 거예요. 팔고 나니까 이제 좀 빠지니까 기분 좋아라고 했는데 웬걸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평선 거래량 보조지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추세만 제대로 타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곡점들을 이용하고 이 파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과정에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나는 동요하지 않고 매도 내지는 매수 안 하고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추세로 완전하게 전환이 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물렸던 뭐 걱정스럽겠습니까? 이 장대 양봉 윗꼬리 달린 자리에서 물렸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돌파하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매직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인 투쿠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종목들마다 며칠 안 돼서 다 이렇게 30%가 넘는 이런 수익률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7일 날 방송을 했고요. 17일 날 방송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난 바로 1월 18일 날 여러분들 뒤늦게 2차 전지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되니까 움직이는데 이러한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런 수익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세비캠 아까 이거 다 보셨죠?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 이 26일 날 방송 마치고 오후에 방송하고 27일 날 여러분들에게 89,500원 이하에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89,000원, 88,800원까지도 밀렸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상승의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고 여러분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급등주 중에 한 종목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자리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 다이아몬드 그리고 추세 전환 음봉 라우드 흔들리지 않고 여기 흔들려도 이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세 초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왜요? 이 왼쪽에 거래량과 물린 종목들이 많으니까 털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급등 한번 나왔다가 음봉 다시 한번 음봉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데이터 솔루션 오케이 바로 급등 하루 이틀 또 흔들렸다가 고점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38% 1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는데 2월 9일 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세로 연출이 된 거죠. 청담 글로벌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급등한 거예요. 이런 종목도. 왜? 여기서 이미 한번 했다가 숨고르기 해주고 다시 빨간 다이아몬드가 강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거를 갖다가 대도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빨간 다이아몬드 그리고 캔들의 모습 시그널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포스코 같은 경우 여기서 말씀드렸고 다음 날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다가 이하 자리니까 최저점에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고요. 중간값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18만 8천 원, 18만 원 잡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틀 만에 바로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복원시키는 이 힘이 있는 거죠. 이때 대규모 호재가 나온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추세를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고점을 바로 돌파를 해내는 이러한 자리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종목들. KT즈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들도 똑같습니다. 겁나서 못 사세요. 이거 어떻게 사지? 음봉. 그런데 그냥 급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 투쿠스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3, 4일 하더니 새로운 또 고점. 거기에 실적까지도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실적까지도 나와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빨간 다이아몬드만 보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번 일요일 날 저녁 7시에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뭐 20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셀바스 AI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월 달에 제2의 셀바스 AI 지금 서둘릴 필요가 없고
조금 찌글거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준비하는 그런 시간 이번 일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직기법 10강 이동평균선 분석 방법과 함께 또 매직기법에 대한 강의 들어봤고요. 또 실제 수익률 함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소장님의 더 많은 내용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또 매직솔루션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440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번 주 시장 전략도 자세하게 또 세워봐야겠죠. 이번 주에도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간 밤 11시에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죠? 네. 휴장인데요. 내일 시장부터 해서 이번 주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22일이죠. 바로 뭐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얼마나 핫합니까? 굉장히 그렇죠? 핫하죠. AI. 그렇죠. AI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엔비디아 제품 써야 된다. 맞아요. 뭐 그래서 워낙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 나오는 얘기는 뭐 실적이 과연 뭐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네. 뭐 오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지금 계속 뭐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 과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바이두죠. 예, 또 이베이도 어떤 그 플랫폼 인터넷 관련해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2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하는 총재도 그렇고 지금 되게 머리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예, 네. 물가는 좀처럼 안 잡히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네. 또 2월 달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지난달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3월 달에 25bp만 올리면은 우리는 동결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3월 달에 50bp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때문에 과연 동결을 할 것인지.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만약에 동결을 해버리면 지금 환율이 물론 달러 인덱스와 연동이 되는 거지만 1,300원 이하로 또 안 내려올지도 몰라요.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금리를 인상을 해야만 환율 상승을 좀 제어할 수가 있는데 네.
과연 23일 날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24일 날에 다행히 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미국의 이 PC 물가 지수 네. 4.4%가 나오면서 전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잖아요. 네. 전망보다. 네. 너무 기대감이 커서 전망조차도 뭐 제대로 분석을 못했는지 몰라도 네. 과연 이 PC가 또 어떠한 이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상대로 그냥 4.4 정도만 나와주면 아유 뭐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좀 잘 뭔가 고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국인들도 어떤 적극적인 포지션을 못 취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거를 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다. 아까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무료 체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되고 있는 것들 중에 오히려 양봉이 연출되고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소위 말하는 눌림목, 네. 음봉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하게 봐야 할 이벤트 3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뿐 아니라 가이던스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련된 또 반도체나 AI주들 흐름 확인해 보시고 국내에서는 금통위 또 체크를 봐야겠고요. 2월 FOMC 의사록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밤에 나올 PC 물가지수 최근에 이 물가 지표들이 또 예상치를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시고 저가 분할 매수 전략 필요하다라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주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섹터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한 서너 개 섹터를 말씀드렸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AI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산업재나 소재 쪽들도 이제 좀 보셔야 된다. 뭐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의 어떠한 신호탄들을 쌓아 올리고 그렇다면은 시크릿컬 쪽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몇몇 종목들만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인공지능 AI 쪽에서는 셀바스 AI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급등세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제 아주 큰 이런 상승들을 보여주었는데 지난주에만 여러분들 이 상승률이 아주 장중 고점을 한다면 40%가 넘게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이제 31%의 이러한 그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또 오늘도 올라갔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도지형의 이런 패턴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상승의 흐름들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말이죠. 바로 이 45,900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놓고 조금은 이제 주춤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4%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종가상으로는 2%대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봉상으로는 빨간 다이아몬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 결국은 산업재 군단 쪽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시면은 바로 지난주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직전의 고점들을 하나둘씩 돌파하는 시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장중에 9% 이상 6.8%로 상승 마감되는 이러한 모습이고 오늘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성광밴드 같은 경우 바로 장중에 10% 넘는 이런 오름세를 보였는데 5.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을 게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요. 주봉상에서 그렇게 오르긴 했지만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직 완벽하게 빨간 다이아몬드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양봉이 크게 연출이 됐고 고점이 나온 것 같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좀 볼까요? 네, 한 4개 섹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차 전지 쪽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난주 신고가 내고 좀 쉬어주었던 사마알루미늄 그리고 또 이수화학을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IT 쪽에서는 대표적인 LG 이노텍 그리고 또 가온칩스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현대건설 기계와 에버다임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LG화학 동국제강, 롯데정밀화학 이러한 종목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저의 뭐라 그럴까요? 최. 최애 모처럼 만에 여러분들 LG 이노텍을 좀 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죠. 4분기에 어닝 쇼크에 따른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죠. 왜요? 파란 다이아몬드가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잠깐 이렇게 빨간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오르는 듯 했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시도했다가 찌글찌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요. 지난주부터의 모습들이 이제 하방을 잡아주면서 빨간 다이아몬드가 이제 나오고 또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가 오히려 전년도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단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LG 이노텍을 뭐 저 25만 원까지 나 기다릴 거야? 그럴 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LG전자가 전장 부품과 관련돼서만 100조 원 이상의 수주를 쌓아놓고 네.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LG전자, LG그룹의 전장화에 있어서의 또 핵심 축이 LG 이노텍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에 있어서의 뭐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라이다부터 시작해서 렌즈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LG 이노텍은 좀 계속 이제 악재는 거치고 또 애플에 의존했던 것도 좀 탈피하겠다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메타버스와 관련한 XR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소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가 또 LG 이노텍이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신다면 묵직하게 이러한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노텍 굉장히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뭐 전장 부품이라던가 메타버스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부장님? 네, 롯데 정밀화학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한유화를 비롯해서 많은 케미칼 쪽들도 이제 정밀이니까 말 그대로 정밀이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이것도 아주 모양이 이쁘게 급등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롯데 정밀화학도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한번 기록했다가 내리 이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이제 또 연말 급락한 이후에 다시 추스리는 어떻게 보면은 LG 이노텍과 비슷한 어떤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러한 자리들에서 여기 직전에 요 고점들만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캔들상에서는 이렇게 음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캔들의 모습들은 우상향의 패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그널도 매수 시그널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여기 바로 직전에 요 고점대 네. 6만 원 내지 6만 1,000원만 안착해 주는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이 상승 기조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자리가 이제 최소한도 6만 5천 원까지는 쉽게 전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정밀학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2차 전지, IT, 산업재, 소재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특히 LG이노텍과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또 차트와 함께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고 참여 코드 3440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저녁 7시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알찬 정보들 많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고 신청하신 다음에 함께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장님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달가들의 투자 비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